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는 2008년 함부르크 SV 유소년팀에 입단해 2013년까지 5년 동안 함부르크에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해볼 이야기는 아직 유망주였던 손흥민 선수의 재능을 지켜세우며 그가 언젠가 최고의 재능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한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라파엘 반더바르트. 1983년생으로 포지션은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네덜란드 햄스케르크에서 태어난 라파엘 반더바르트는 10살 때인 1993년 AFC 아약스 유소년팀에 입단하면서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요한 크루이프를 필두로 마르코 반 바스텐, 데니스 베르캄프, 로날드 데부어, 프랑크 데부어 형제, 파트릭 클라이베르트, 마크 오브레마스 등 월드클래스 선수들을 정말 수도 없이 배출해온 전력이 있는 아약스 유스 시스템은 재능 넘치는 천재 선수 라파엘 반더바르트의 성장을 도왔고 1998년 네덜란드 U17 대표팀에 합류해 13경기 출전 5골을 기록하는 등 시작부터 네덜란드 최고의 유망주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아약스 유스팀에서도 워낙에 활약이 좋았기 때문에 아약스 올해의 재능으로 선정되었죠. 라파엘 반더바르트는 1999-2000 시즌 막바지에 아약스 1군에 합류한 데 성공했고 2000년 4월 21일 덴버시와의 경기에서 17세 2개월의 매우 이른 나이에 프로 데뷔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시즌 종료 후 2000년 UEFA U17 챔피언십에 참가해 대회 2골을 넣는 활약을 펼쳤고 네덜란드 대표팀은 대회 3위를 기록하면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이런 활약을 토대로 라파엘 반더바르트는 아약스 올해 유망주 암스테르담 올해의 재능에 성정되었고 이미 유스 레벨에서 많은 성과를 냈던 라파엘 반더바르트는 2000-2001 시즌 드디어 아약스 1군에 정식 프로 계약을 맺으며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17살의 라파엘 반더바르트는 놀랍게도 곧바로 팀의 주전 자리를 차지했고 27경기 출전 7골 7도움이라는 유망주로서는 엄청난 활약을 펼치면서 암스테르담 올해의 스포츠 선수, 암스테르담 토너먼트 MVP, 아약스 올해의 선수,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최고의 유망주들만이 받을 수 있는 요한 크루이프 트로피도 수상하게 됩니다. 2001-2002 시즌에는 보다 공격적인 롤을 맡으면서 20경기 출전 14골이라는 미친듯한 스탯을 기록했는데 시즌 후반기 반월판 부상을 당해버리면서 아쉽게도 시즌아웃 당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약스는 에르디비지 우승, KNVB컵에서도 우승을 달성하면서 2관왕에 오르게 되었고 라파엘 반더바르트는 네덜란드 대표팀에도 차출되어 18세 10개월의 어린 나이로 A매치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2002-2003 시즌에도 인대 부상과 햄스트링 부상 등으로 인해 21경기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18골 4도움을 기록하는 등 역시 미친 활약을 펼쳤고 팀 내 주전 공격수인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보다도 5골이나 더 많이 넣으면서 팀 내 최다 득점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6경기 출전 2골 2도움이라는 좋은 활약을 펼치는 등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는데 반더바르트는 2003년에 생긴 골든보이 어워드를 초대 수상하게 되면서 드디어 유럽 최고의 유망주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2003-2004 시즌 라파엘 반더바르트는 자기 관리에 소홀해 살이 찌는 등 둔해진 움직임 속에 제대로 된 활약을 펼치지 못했고 또 다른 천재 미드필더 웨슬리 스네이더가 혜성같이 등장해 미친 활약을 펼치는 동안 한 번씩 벤치에도 앉는 등 반더바르트의 팀 내 입지가 다소 애매해지게 됩니다. 결국 반더바르트는 시즌 26경기 출전 7골 7도움을 기록, 이전 시즌보다 크게 하락한 스탯으로 시즌을 마쳤고 지난 시즌엔 아직 풋내기에 불과했던 웨슬리 스네이더는 30경기 출전 9골 11도움을 기록, 요한 크루이프 어워드를 수상하면서 아약스 1년 선배인 반더바르트를 제치게 됩니다. 그래도 아약스는 리그 우승에 성공했고 라파엘 반더바르트는 유로 2004 대표팀에 승선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에드거 다비즈, 클라렌체, 셰도로프 등이 건재했던 상황이라 2경기 출전으로 대회를 마무리하게 되죠. 2004-2005 시즌에는 지난 시즌 부진에도 불구하고 로날드 쾌만 감독으로부터 팀의 주장으로 임명됩니다. 로날드 쾌만은 라파엘 반더바르트와 웨슬리 스네이더라는 우수한 2명의 미드필더를 공존시키기 위해 수비력에 특화된 미드필더 니엘 데용과 함께 둘을 활용했고 공격 성향이 강한 스티븐 피에나르를 공미로 두고 투볼란치로 반더바르트와 스네이더를 공존시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투톱이나 원톱 아래 1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많은 골을 넣었던 미들라이커 스타일의 공미인 반더바르트에게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은 맞지 않았고 2004-2005 시즌 22경기 출전 6골 5도움에 반더바르트 치고는 굉장히 부족한 활약으로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반면 중미 자리가 능숙한 선수인 웨슬리 스네이더는 30경기 출전 7골 8도움을 기록, 반더바르트보다 팀 내 입지도 좋았고 활약도 더 좋았습니다. 게다가 주장으로 임명되자마자 반더바르트는 A매치에서 자신을 부상당하게 만든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와 불화를 일으켰고 각종 언론에 질라탄이 고의로 자신을 부상시켰다는 등 언플을 해대면서 질라탄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게다가 로날드 쾌만 감독까지 반더바르트를 두둔하고 나서게 되면서 빡친 질라탄은 유벤투스로 이적했고 핵심 공격수를 잃은 아약스는 리그 우승에 실패하게 됩니다. 참고로 웨슬리 스네이더가 넣은 리그 7골이 팀 내 최다 득점일 정도로 공격수들의 부진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아무튼 2005년 여름 22살의
라파엘 반더바르트는 네덜란드 리그보다 좀 더 높은 리그로의 도약을 원했는데 그동안의 잦은 부상과 부진 때문에 반더바르트는 더 이상 이 클럽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고 결국 분데스리가의 함부르크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함부르크에 합류한 반더바르트는 입단하자마자 초반 8경기에서 6골 3도움을 기록하는 등 미친듯이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번에도 발목 부상을 당해버리면서 많은 경기에서 이탈했고 19경기 출전 9골 4도움으로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도 중위권 팀이었던 함부르크는 반더바르트의 활약에 힘입어 리그 3위를 기록하게 되죠. 하지만 후반기 부상으로 제 컨디션이 아니었기에 2006 독일 월드컵에서는 스네이더와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3경기 출전 0골에 다소 부진한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2006-2007 시즌에는 이전 시즌 우수한 활약으로 팀의 주장으로 임명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시즌 초반부터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는 등 전반기 11경기에서 1골 2도움에 그치는 부진에 빠지면서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후반기부터 15경기 7골 3도움을 기록, 함부르크를 하드 캐리하면서 완벽히 부활해 26경기 8골 5도움으로 시즌을 마쳤고 2007-2008 시즌에는 24세에 접어든 나이와 함께 완전히 물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29경기 출전 12골 10도움을 기록, 함부르크의 리그 4위를 캐리해냈고 분데스리가에서 최상급 활약을 보여주는 반더바르트는 첼시와 발렌시아의 강력한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당시 반더바르트의 폼이 워낙 좋았기에 마르코 반 바스텐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은 유로 2008에서 스네이더를 좌측 윙어로 두면서까지 반더바르트를 활용했는데 3경기 출전 2골 3도움을 기록하며 미친 활약을 펼친 스네이더와는 달리 반더바르트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회를 마치게 됩니다. 아무튼 2008년 여름 그는 항상 꿈꿔왔던 팀인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게 되면서 세계적인 빅클럽에 입성하게 됩니다. 당시 레알 마드리드에는 웨슬리 스네이더를 비롯해 아렌 로벤, 위트 반 니스텔로이, 로이스턴 드렌테 등 네덜란드 선수들이 다수 포함된 오렌지 커넥션을 구성 중이었고 겨울에는 클라스안 훈텔라르까지 영입되면서 반더바르트에게는 매우 익숙한 환경이 갖춰지게 됩니다. 게다가 동료이자 라이벌인 웨슬리 스네이더가 지난 시즌의 맹활약에 비해 심각한 2년차 슬럼프를 겪게 되면서 라파엘 반더바르트는 완벽한 주전은 아니었지만 많은 경기에 나설 수 있었고 시즌 32경기 출전 5골 5도움에 나름대로 준수한 활약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여름 플로렌티노 페레즈 회장이 레알 마드리드로 돌아오면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리카르도 카카, 사비 알론소, 카림 벤제마 등 스타 플레이어들을 연이어 영입하는 갈락티코 정책을 펼침에 따라 기존의 네덜란드 동료들인 아렌 로벤, 위트 반 니스텔로이, 웨슬리 스네이더, 클라스안 훈텔라르까지 모조리 팀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반더바르트는 팀에 남았고 카카의 백업 혹은 윙어로도 경기에 출전하는 등 자신이 100% 원하는 대로 뛸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지만 시즌 26경기 출전 6골 7도움, 평점 7.19에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주전 선수는 아니긴 했지만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다시 인테르에서 트래블을 달성시킨 웨슬리 스네이더와의 경쟁에서 패배했고 스네이더는 대회 5골을 넣으며 엄청난 활약을 펼친 데 비해 반더바르트는 5경기 출전 1도움을 기록, 네덜란드는 준우승을 달성했지만 반더바르트 개인의 활약은 꽤나 부족한 대회였습니다. 아무튼 대회가 종료된 뒤 메스투 외질까지 레알 마드리드에 영입되면서 라파엘 반더바르트는 더욱 주전 경쟁이 어려워질 상황에 처했고 결국 2010년 여름 토트넘 하스퍼로 이적하면서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게 됩니다. 당시 토트넘에는 루카 모드리치와 니코 크란차르 등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해리 레드납 감독은 모드리치와 반더바르트를 동시에 활용했고 모드리치에게는 경기 전반적인 운영을, 반더바르트에게는 직접적인 득점을 주문했습니다. 아무튼 반더바르트는 모드리치 등 많은 동료들이 제공해주는 찬스를 온몸으로 받아먹으며 맹활약했고 시즌 28경기 출전 13골 9도움, 평점 7.44를 기록하면서 정말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7경기 2골 1도움을 기록했는데 특히 16강전에서 앙숙 줄라탄이 소속된 AC 밀란을 만나 도발을 날렸고 토트넘은 밀란을 격파하면서 줄라탄에게 복수를 성공했습니다. 2011-2012 시즌에도 레드납 감독의 전술은 스코 파커를 영입해 모드리치를 보조하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반더바르트는 이번에도 많은 찬스를 직접 해결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시즌 33경기 출전 11골 7도움, 평점 7.21에 역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유로 2012에서는 네덜란드가 내분으로 인해 자멸하면서 3경기 출전 1골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여름 해리 레드납 감독이 경질되고 새롭게 안드레 빌라스 보아스가 부임하게 되면서 그동안 닭주전이었던 라파엘 반더바르트의 입지는 다소 흔들렸고 결국 함부르크로 이적하게 되면서 4년 만에 친정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와 만나게 되죠. 라파엘 반더바르트는 2012-2013 시즌 27경기 5골 10도움, 평점 7.18을 기록하면서 역시 뛰어난 활약을 펼쳤는데 당시 어린 나이였음에도 상당한 활약을 펼친 손흥민의 재능에 굉장히 반했고 선배로서 많은 조언을 해주면서 챙겨주게 됩니다. 훗날 손흥민 선수는 반더바르트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인터뷰했으며 반더바르트는 손흥민이 토트넘 하스퍼로 이적했을 때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치켜세우는 등 손흥민의 재능을 극찬했습니다. 아무튼 손흥민 선수는 시즌 종료 후 바이엘 레버쿠젠으로 떠나게 되지만 아직까지도 손흥민 선수에 대해 틈만 나면 칭찬을 마다않는 모습을 보이는 등
후배에게 애정어린 관심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2013-2014 시즌에도 27경기 출전, 7골 9도움, 평점 7.17에 매우 뛰어난 활약을 펼치면서 시즌을 마쳤는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폼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엔트리에는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2015 시즌 31살이 된 라파엘 반더바르트는 급격히 노쇠화된 느리고 둔한 움직임을 보였고 시즌 24경기 출전 4골 1도움 평점 6.62에 굉장한 부진을 겪으면서 결국 함부르크에서는 더 이상의 계약 연장 없이 그를 자유계약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2015년 여름에는 라리가의 레알 베티스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반더바르트의 몸 상태는 심각 그 자체였고 다니 세바요스 같은 뛰어난 유망주 미드필더도 있었기 때문에 거의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7경기 출전 0골 0도움 평점 6.21의 극도의 부진으로 방출당하게 됩니다. 2016년 여름에는 덴마크 슈퍼리그의 FC 미트윌란에 입단했습니다. 덴마크 슈퍼리그는 당시 UEFA 리그 랭킹 18위에 해당하는 약체 리그였지만 이미 노쇠화가 많이 진행된 라파엘 반더바르트는 시즌 15경기 출전 2골 2도움에 그쳤고 2017-2018 시즌에는 미트윌란에서 완전히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2경기 출전으로 시즌을 마무리했고 거의 활약이 없었기 때문에 팀에서 방출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여름 역시 덴마크 슈퍼리그의 SBL에 입단했는데 2018-2019 시즌 3경기만을 출전한 뒤 2018년 11월 35세 나이로 현역에서 은퇴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라파엘 반더바르트는 특정한 팀에 소속되어 코치나 선수로 활동하고 있진 않지만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패널로서 출연해 유럽 축구에 대한 다양한 논평과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활발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자신이 활약했던 팀인 토트넘에 대해 대단한 애정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 다트 선수로 데뷔해 다트 대회에 참여하는 등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should grow feathers and see this too. When you want to